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스틸 일렉트릭의 김종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낯설긴 하네요. 지난번에 부산에서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손님들이 계셨는데 한 200분 모이셨는데 이번에는 좀 낯섭니다. 지금 제가 처음 이미지로 끄집어냈던 것이 지금 보면 코로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전에 진짜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반사이익도 보고 있지 않나.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주제로 삼았던 비대면 시대의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과연 어떤 형태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생산 지연도 있었고 부품도 교체했어야 했고 인증도 지연이 되고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있는 이런 그 코로나 이펙트라고 해야 할까요? 또 반사이익도 얻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회라고 합니다. 저희 올해 단체 회식을 한 번도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심지어 저는 결혼식장에도 가야 하나 축의금만 보내고 말았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화되어 있고 사실 어딜 가기나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 두려운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죠. 저희의 이 빨리빨리 문화도 굉장히 도움이 됐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IT 기술, 특히 ICT 기술이 가지고 있는 융합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탄탄한 네트워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통신, 이동통신과 유선통신, 랜선이라고 얘기하는 이 통신이 없었다면 과연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또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또 조합을 빨리빨리 해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화상회의로 지금 대부분 비대면 미팅들 진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네트워크가 아직도 3G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보면 상상이 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영역, 특히 쇼핑에서 그리고 또 교육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트렌드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갖고 오면서 무한성장 중이라는 저 이미지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골목 상권은 거의 위기가 아닌 정말 답이 없어 보입니다. 저 역시도 퇴근해서 일상적으로 직원들과 같이 회식 자리를 만들고 80%가 넘는 그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르고 있는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연봉 1억이 부럽지 않은 배달업 얘기가 나왔을 때 참 씁쓸했습니다. 왜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이런 양극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경험하고 또 겪어야 하는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이제 언택트라는 용어를 끼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이미 그 배달 문화는 활성화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이 배달 문화, 빨리빨리 문화, 온디맨드 등등등. 비더민 서비스에 또 가장 또 치고 올라가는 것도 금융입니다. 지금 대출 받는데 은행 가지 않습니다. 언택트 시대로 바꿔지면서 트렌드도 변하고 있고 돈의 흐름도 점점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제가 알기로 온라인에서 지금 주문하고 배송받는 이 배달 문화나 배송 문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으로 약 2800%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편의점에서 배달도 하고 배달 전문 시대로 이제 돌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배달업계, 특히 총알 배송이라고 얘기하는 이 전쟁 중에서 누가 희생받고 있을까요?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상한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결국은 목숨을 걸고 이분들은 한 건당 2,500원의 수익을 위해서 지금도 도심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다는 말씀들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사고도 약 160% 정도 늘어났습니다. 차에 비해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는 직접적 노출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하죠. 저도 역시 실제로 사고 장면을 목격을 해봤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 뉴딜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큰 틀이 있죠. 디지털 뉴딜과 그리고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의 핵심은 결국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는 약 113만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겠다는 정책도 세워졌죠. 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스마트 시티와도 직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국토부에서 추진해왔던 다양한 스마트 시티 모델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부산이 하고 있는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를 좀 봤습니다. 미래를 여는 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 우측 밑에 보면 교통수단 공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케이스라고 하는 것에 중에서 굉장히 적합한 용어인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도시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율주행 기반의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교통흐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최적화되어 있는 스마트 도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프라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입니다. 자율주행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은 좀 거리가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은 지하철 타고 내리시면 곳곳에 이렇게 프리플로팅 되어 있는 킥보드나 자전거들을 봅니다. 따릉이 이용객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서울은. 그만큼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성 시대에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리고 물건은 끊임없이 이동과 정진을 반복하기 때문에 탈 것에 관한 것과 그 공간 개념의 거점 비즈니스에 대한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확충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불과 몇 년 사이에 뜨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마스라는 서비스입니다. Mobility as Service라는 용어입니다. 이건 사실은 대한민국보다 제가 제일 먼저 이 용어를 접했던 건 맥킨지였습니다. 맥킨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이건 유럽에서 FIM이라고 하는 핀란드의 서비스가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모든 탈 것을 통합하고, 여기에는 이제 거버넌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나라만 해도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와 지하철, 택시를 아무튼 있습니다. 한데 어우르고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묶어서 서비스하는 건데요. 멀티모델이라는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오죠. 어떤 수단으로 최대한 최적의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한 서비스인데, 핀란드의 그 FIM을 서비스하는 그 디렉터가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디렉터께서 한국에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버스 정류장마다 설치되어 있는 BIS를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 버스 정류장에 가면 좀 있으면 몇 번 버스가 언제 도착한다는 게 실시간으로 제공이 됩니다. 우와, 이미 대한민국은 마스의 선진국이다 라고 표현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대로 된 마스를 서비스하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대중교통과의 어떤 융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또 해결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스마트시티 얘기로 살짝 돌아가 보면, 결국 스마트시티의 핵심 구성 요소는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약 46%가 환경과 교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 소비자들은, 최종 우리 시민들은 교통의 흐름이 약 5%만 좋아진다고 해도 엄청나게 체감적으로 느낄 겁니다. 출근 시간이 5% 줄어든다. 대단한 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그 전기요금이 10,000원이라도 줄어든다면 시민들은 쾌재를 날릴 겁니다. 이 언택트 시대, 이 참 어려운 시대에 스마트 시티는 새로운 또 해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탈 것에 관해서 스마트 모빌리티의 혁명은 과히 지금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통수단들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죠. 올해 전기차의 보급률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테슬라가 최고가를 찍으면서 또 선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마이크로 모빌리티들이 쏙쏙쏙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수단들을 하나로 묶어서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들이 스마트 시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강릉시에서 올해 국토부 스마트 챌린지 사업의 공모에서 당선됐고 올 11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화면입니다. 지역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통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연계한 결합 모델입니다. 강릉에 KTX를 타고 도착을 하면 여행객은 짐을 맡깁니다. 누구한테 맡기냐면 캐링 해주는 서비스 업체에다 짐을 맡기고요. 이 짐은 전기자동차로 제가 원하는 숙소에 안전하게 배달해 줍니다. 그리고 여행객은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강릉시를 이제 다니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맛집의 정보는 제가 제공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예약도 할 수 있고 사전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일화된 서비스로 묶어내는 것, 마스와 관광지를 묶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입니다. 또한 에너지도 잘 아시다시피 전동화되어 있는 우리 기기들은 모든 에너지원이 전기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의 연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장들, 조그만한 지역의 상권들에게도 같이 제공을 해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에 과제의 목표입니다. 이제 다시 코로나 얘기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결국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확산화되고, 그리고 마이카에서 세컨카 시대가 도래하지 않나라고 저희는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중교통을 좀 이제 기피하는 현상들이 좀 저희가 피부로 느낄 만큼 많아졌습니다. 한 달에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용하는 제 대중교통 이용 요금에 조금만 더 얹어서 나만의 세컨카, 출퇴근 전용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친환경으로 하는 요구들이 돼 있고요. 그래서 경차 시장들이 다시 또 불붙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제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마이브라는 초소형 전기차를 이제 내일부터 출하를 합니다. 네. 한 번 충전하면 최대 100km까지 갈 수 있고요. 속도는 80km까지 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되게 이쁘고 깜찍한데 이 안에는 최첨단 커넥티드 기술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자한테 제공되는 앱을 이용해서 오늘의 주행거리와 그리고 모든 그 부품들의 컨디션을 리포트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경차의 모든 혜택은 또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도 만들 겁니다. 지금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엔 또 새로운 뭔가 차별화 포인트를 좀 넣고 싶었고요. 그 들어간 것이 바로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 포인트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스마트폰도 무선 충전 많이 쓰시죠? 효율이 9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하고 많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저희 회사입니다. 끝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준비는 사실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뜻한 정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부터 실천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 제도들이 빨리 뒷받침이 돼서 행복한 복지국가로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